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언제나 그렇지만은 정치권 많은 주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그렇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어제였었죠. 앞서 말씀드린 이종걸 의원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국회에서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총선이 내년인데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의원입니다. 예. 아유, 요새 바쁘실 텐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하라고 만든 위원회에서 난데없이 국민연금 얘기가 튀어나온 거 이거가 난데없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공적연금은 다 그래도 큰 범위니까 그렇다. 그래도 일반 국민이 좀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 이틀 논의한 건 아니거든요. 예. 여야당 대표와 전문가들, 또 이해 당사자들 대표해서 여러 달에 걸쳐 논의된 건데요. 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달리 말하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강화하자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던 거고요. 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어떤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해야 하는 개정을 내자. 이것도 함께 논의돼서 합의가 된 거죠.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연금이요. 월 평균 수령액이 작년 10월 기준에서 33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예. 용돈 내지 푼돈이라고 칭하는 거죠. 예. 사실 1차적으로 노소득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그 수급액을 높여야 되는 거는 당면 과제이기도 하는데 이번 그 개정안에 더불어서 논의된 것이고 나중에 사회적 대타협에서 기구에서 합의가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구의 구성원을 봤을 때에는 공무원연금에 적합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들어가신 공무원들 국민은 국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 말씀하신 지적에 충분히 그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다만요, 국민적 동의라는 게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기관이 아니니까. 예. 국민의 직접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투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국민의 대기관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결정하고요. 예. 그런 과정에는 국민의 어떤 동의 내지 의사를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공청회도 열고 아까 이제 공무원연금도 하루 이틀에 결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이거 소득대체율 상승도 하루 이틀에 결정하면 안 되고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령 과정.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있는 실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50%로 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어떻게 50%를 달성할 것인지 어떤 국민이 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 50%의 어떤 수급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원래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그냥 우리가 커다랗게 만들어서 이게 상설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공무원연금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그래서 공무원 관련 이 단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기에서 이건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국민연금까지 논의한다. 이게 그래서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 지적은 충분히 저는 맞다 보여지거든요. 예. 다만 여야 대표가 있고요. 예. 어떤 공무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 예. 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50%로 한다고 합의해놓고 그런 기구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예. 어떤 수급액의 시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그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이거 그 국민연금에서 이 소득 대체율 상상하자 이게 거의 뭐 진실 게임처럼 됐는데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단체가 아까 주승용 주호영 네네. 그 새누리당 그 공무원연금 개정 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은 이게 공무원 단체도 이 문건을 만들어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당도 주장을 했고요. 예. 아마 공무원 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야 간의 어려운 협상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예. 이번 협상이야말로 모범 협상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여야 내지 그 사회단체 어떤 전문가가 이런 그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 협상 사례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견이 있지만 합의가 된 거죠. 그렇죠.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발목 잡는 건 공무원연금 그 개혁 내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50% 그것 때문에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잘된 실제로... 합의라는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잘된 합의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아니 공무원연금 예. 개혁이 합의되기까지는 예. 어떤 국민연금에서 50% 합의한다는 것도 이게 연계되는 문제였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연계가 내부적으로 근데 그 네네. 국민들이 몰랐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그런 과정은 모르겠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야 대표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해서 그런 그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국민연금 대체율을 50% 높인다. 이게 함께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면 맞는 것 그걸 좀 같습니다. 일찍 공개를 해서요. 그렇다면 국민적 여론을 좀 수렴했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좀 그 지적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예. 실제 처음부터 만약에 그게 논의해서 어떤 공론장으로 끌어내서요. 예.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런 그 파행이 겪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이에요. 네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지금 엮여 있거든요. 네네. 원래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 주요 법안 중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네네. 이거 그 소위 말해서 연말정산 한 600만 넘는 사람한테 돈 돌려주는 거 이거 못 돌려주고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네네. 이 소위 말해서 정말 서민들 상가 권리금 여기 네네. 건물주가 부당하게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이거 금지하는 거 이것도 지금 통과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양승조 사무총장께서 이 딱 그 제일 중요하신 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요 이거. 네네. 선거구 획정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하는 거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공무원연금 개정안 거긴 여야가 합의했다. 그거 통과시키면 딴 것도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국민연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50% 이거 못 받지 않으면 딴 거 다 안 돼. 이게 법안이 말이에요. 네네. 이게 보복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안 처리가. 이게 법안 처리가 보복수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가 여야를 넘어서 우리 정치권이 이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또 총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더 이상 없네요. 저는 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예. 뭐 누구 잘못 떠나서 어떤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 자체만 해도 사과를 드려야 된다 마땅하고요. 예. 다만요 파행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말 못할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요 파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책임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런 파행에 대해서요. 사실 그 박상욱 대법관 임명동 의하를 갖다 직권 상정 처리한 것도 이 파행의 커다란 원인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가 그 공무원연금법 예. 개정안 통과에 또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합의 정신을 갖다가 규칙에 규정하자 이런 주장했는데 합의 정신을 사실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박상욱 대법관이 직권 상정 문제하고요. 예. 어떤 지난번에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절차 내지 장치가 있다면 사실 5월 달에 국회가 안 열리는 달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야 합의하면은 바로 뭐 내일에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법안 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합의 정신을 살리는 문제, 파행에 대해서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는 문제, 이런 게 연계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법안들 예. 충분히 5월 달에 예. 처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양승조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사과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권 전체가 사과하면 사과할 문제지. 야, 당신들만 사과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아마 문재인 대표님도 국민들께는 심려끼리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고요. 그 표현을 하셔야죠. 이제 마음이 있으시면.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제가 공직선거법 이것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 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당의 입김이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네네. 이 문제는 국회의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예, 아주 그죠?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네. 아니 자기 지역구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천 전까지 선거구획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사실 법사위에 통과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요. 예. 이거는 뭐 여야 간의 어떤 쇄신 방안 속에 나온 거고요. 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예. 선거획정위원이 안을 국회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야 간에 나름 예, 예. 결단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다만요, 아마 수정안 같은 경우를 수정 같은 거 한번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이 있지만 선거획정위에서 결정 안 한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또 타협해서 또 나쁜 말로 이제 야합해서 게리맨더링식의 어떤 예. 선거 규정을 하지 못하는 장치가 개정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 공천 문제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말이에요. 시기적으로요. 예. 사실 이런 게 한 1년 전에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년 전에 결정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게을르게 한 것도 맞고요. 다만 이번에 한해서는 5개월 전까지는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거는 지켜져야만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얘기를 잠깐 말씀 좀 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가지 이제 이종걸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단 과정마다 이 비선 논란이 자꾸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글쎄요, 어느 정치인이군요는 나름대로 완전 보이는 기구도 있을 거고요. 또 정책적인 조언을 얻는 저기도 있지만, 최소한 문재 대표님 제가 이제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예.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서 비선 라인이 개입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거에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최소한 공식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그럼 왜 불거질까요, 이게? 늘상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예, 아마 이번이 그런 좀 논란이 유난히 있다는 심한 것 것 자체만 같아서. 해도 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예,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잘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그런 논란조차도 야기되지 않도록 예. 보다 철저하게 좀 보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천정배 의원 밖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분이 아마 그분 말씀대로 하면은 2017년 대선 길목에서는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또 그분 주장은 내년 총선까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광주와 호남분들이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냥 야권 분열이 됐을 때 가장 즐거워할 부분은 새누리당이거든요. 예. 야권 분열은 또 필패로 가는 예.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 야권이 대통합 정신에 맞춰서 결국에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모시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뭐 당장 그런 거는 예. 이미 그분이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으셨고요. 예. 표를 얻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야권이 통합해야만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천정배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아, 정말 이 평소에 자녀들이 오늘만큼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날인데 정말 계실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거는 저처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더욱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누구든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기 마련인데요. 저도 참 후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효도를 받기는커녕 노인이 되어서도 부모 노릇을 톡톡히 하지 못하고 있는 씁쓸한 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어버이날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시죠. 이효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60세가 되면은 은퇴하고, 예? 네. 뭐 자녀들이 부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죠. 단지 이제 독립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경제적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좀 힘든데 어쨌든 지금 노인이 되고 나서도 60세 이상이 노인은 아닙니다만 7, 80세에도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며요. 그렇죠. 네. 뭐 요새 어르신들 조사해 보면 나는 애들이랑 같이 안 살겠다. 독립해서 따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큰 꿈이 돼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이들이 요새는 뭐 청년백수 500만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30, 40이 넘도록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의 연금을 나누어 쓰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노릇이 너무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독립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그냥 그렇다고 둘 수도 없고 여전히 걷어먹여야 되고 그렇다 보니 자식들은 내 품에서 늙어가 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에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률보다 지금 노년들의 취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희소식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늙은 부모가 늙은 자녀를 데리고 살고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더 늙은 부모가 덜 늙은 자식을 이제 먹여 살리겠죠. 근데요, 사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청년들이 일단 취업을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호황기 때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정말 경기 좋았던 때인데요. 그 경기 좋았던 때에는 이런 고민은 없었거든요.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또 나이 든 세대는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이 은퇴한 세대들을 젊은 층들이 취업을 하면서 부양도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 또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급습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가 예상치 못한 아주 찌그러진 구조처럼 이렇게 가버리면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려워지고 노년들은 또 노년대로 어려워지면서 가정 전체가 서로를 바라보기가 불편한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또 거꾸로 말해요. 이 젊은 세대들의 멘탈리티를 볼 때 이게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멘탈리티 때문에 취직을 했다가도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마 요새가 단군 이래 아마 가장 청년들의 의존이 높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지금 현재 입사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입사해서도 그 조직이 주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부모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중하고 너는 언제든지 가능성 있는 애니까 힘들면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와도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있다. 그게 바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상 독립이라는 것은 대안이 없을 때 가장 빨리 성립을 하는 건데 요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라고 하는 대안이 머릿속에 항상 있고 이런 의존이 큰 상태가 어려서부터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모는 영원히 내가 의존할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영원히 부모 노릇을 할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압력이 조금만 와도 나는 견딜 이유도 없고 견디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 사회생활 그렇게 해서 견디지 못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는데 누구 뭐 즐겁게 사회생활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게 즐거운 사회생활이 그거는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렇죠. 뭐 월급을 제가 참 뭐. 그죠? 네. 월급 왜 받는지 아세요, 교수님? 월급 일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들볶이느라고 사람한테 들볶이느라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게. 볶임값이군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바로 그래서 노인들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요새 네.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이라 그래가지고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들 중에서 내가 미리 좀 돈을 땡겨서 받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62세 이전에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65세가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부분에서 30% 정도가 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한 62세니까 한 3, 4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평생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예. 이유였다는 거죠. 생활고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이게 뭐 자식들을 부양하든지 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실적인 노후 대책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현실적인 노후 대책은 하나만은 안 되고요. 하나는 일단 첫 번째 자식을 믿지 마실 것. 예. 아주 중요한 노후 대책 중에 하나고요. 예. 뭐 네. 믿을 두 수가 번째로는 있나요? 요새 뭐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이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그게 생각보다 괜찮은 제도입니다. 예. 국민연금 늦더라도 꼭 드시고 근데 국민연금이 워낙에 좀 약하기 때문에 예. 개인연금 하나 정도 오늘 또 바로 혹시 드신다면 앞으로 그래도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노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시죠. 이호선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녹음이 짙어져 상쾌한 기분이 드는 아침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 도심 종합로 미아사거리 방면 종합우체국 앞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많이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로는 군자 지하차도에서 화양사거리 앞 구간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아직은 가양대교보다 성산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서강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따라 안양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이전부터 신정교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월 부근 2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지금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여의도 반상회. 저희가 사실은 청취율이 모든 방송이 자기네가 잘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 덕분인데요. 자, 이 여의도 반상회 이것도 참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여의도 반상회 두 분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오시는 분이죠. 좀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성태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두 분은 원래 친하세요? 뭐 거의 당은 다르지만은 예. 양당 의원들이 예.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이라고도 다 평가하죠. 저희가 예전에 JTBC에서 적과의 동침에서 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부부 관계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죠. 뭐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상임위도 같이 있고요. 그러시구나. 네. 상임위도 같이 하시고. 근데 제가 늘 집니다 그냥. 그건 당연히 저희죠. 내가 재선이고 자기는 초선인데 나를 봐주질라네요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희 근데 이제 여성분한테 논쟁이 끝나고 나면은 네. 또 오라버니 같이 이렇게 푸짐하게 대해주고 그게 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두 분이서 그런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찍으신 적이 있으시니까. 네. 그 전에는 그럼 잘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벌써 그것도 뭐 한 2년 이제 다 돼가니까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뭐 오늘이 마침 또 어버이날 아니겠어요? 어버이날. 그죠? 어버이날인데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가정사는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달이 5월달이에요. 왜요? 저는 부모님과 또 저 집안이 오행제인데 예. 참 저만 살아 있고 아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좀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들과 또 부모님 다 기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좀 늘 또 한편으로 예. 외로울 때도 많죠. 저도 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이현주 의원께서는 뭐 어머님 돌아가셨죠. 제가 네. 예전에 국회 방송에서 모셨을 때 네네. 그 어머니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돌아가셨죠. 네, 어머니 예. 돌아가셨고요. 사실은 뭐 정치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0대 때 사업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 받아야 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렇게 쉬쉬하면서 숨기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기아가 돼서 그 일 때문에 그때 그걸 넘긴 것 때문에 이게 악화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참 근데 네. 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돌아가시면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점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 부모님 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막 슬퍼하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그때보다도 이 사람이 제일 사람을 잡는 게 문득 생각날 네, 때 맞아요. 네. 이게 아주 사람을 잡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문득 생각날 때 갑자기 밤에 또 네, 생각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만인으로부터 이렇게 참 때로는 이 존망은 별로 존경은 안 받지만은 그래도 항상 또 이제 늘 자학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말이 이제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때로는 되는데 사실상 이 정치인의 일가 24시간은 참 혹독하고 그렇죠. 어렵고 좀 항상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해가 질 때나 또 모든 일 마치고 귀가할 때 예. 이런 도로에 가로등 이렇게 불빛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래도 생각나는 게 정치인 자신도 뭔가 위안받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때 부모님이죠. 맞습니다. 저는 또 딸이니까요. 제가 첫 딸이거든요. 첫째 딸, 맞딸이시구나. 맞딸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뭘 많이 다녔어요. 같이 뭐 장도 보러 가고 이렇게 놀러도 가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같이 갔던 곳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러면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요새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요즘 어버이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뭐 효잔치
잔치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제가 노래 불러드려요. 근데 예전에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도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뭐 맨날 노래 부르자고 그러냐고 그리고 싫다고 그러고 노래방 가자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면 같이 좀 놀고 이렇게 할 걸. 저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네,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어르신들 만나 뵈면 엄마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사실 막상 그 장례를 치를 당시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뭐 진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뭐 사람들 오고 뭐 정신 하나도 없는데. 끝난 다음부터 아주 참 그 문득문득 생각나던 화제를 바꿔서 두 분이 이제는 다 부모님 아니세요. 두 분이 어버이신데 좀 아까 인터뷰했어요. 7, 80이 돼도 아이들 먹여 살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근데 그 얘기보다도 어떻게 김 의원님은 요새 말이에요. 그 요리 잘하는 남자 이거 아주 그 대세라 그러던데 요리 잘 김무성 대표도 그 차준마로 저 사준마 해가지고 이거 뭐 요리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잘하세요 요리? 저는 아마 새누리당 내에서는 160명 국회의원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뭘 제일 잘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라디오에서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초에 이제 중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중동이요? 네, 중동 생활할 때 그때 음식을 제가 많이 했죠. 특히 차량 운전하고 장거리 나가고 할 때는 음식 재료들 가져가면서 이렇게 항상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저는 그러니까 재료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또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왔으니까 그때부터 뭐 자취 하숙 뭐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음식을 내가 했었어야 돼요. 내 돈 주고 사 먹기보다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요리하고 저는 그래도 라면을 끓여도 지금도 끓여도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한 10가지 정도의 10가지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라면 하나로 10가지의 다양한 맛을 낸다. 대단하신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공개하는 맛있는 라면 끓이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딱 공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집에 새우 있죠. 이 마른 새우를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 놔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라면 끓이기 전에 끓는 물에 이 새우 가루 좀 풀고 시금치 있죠. 시금치 같은 걸 갖다가 특히 전날 라면 찾는 사람들이 전날 음주 술을 좀 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그럼 시금치 좀 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라면을 넣어요. 그리고 끓여가지고 한번 더서보세요. 시원한 국물 맛이 다르군요. 시원하면서 벌써 라면 맛이 다르죠. 뭐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야기? 하나 더 하시죠. 하나 더 라면. 라면은 이제 또 청국장 라면이 또 맛있어요. 청국장 라면. 청국장 라면. 이거는 청국장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면 다 끓고 섭 넣고 야채 좀 파나 고추 이런 거 다 양파 넣은 다음에 이제 청국장을 조금 한 스푼 정도 풀어 넣습니다. 이때는 국물을 조금 막 해야 돼요. 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라면 맛이 얼큰하면서도 좀 그 된장국 맛이 제대로 우러나죠. 청국장 라면과 여러분 이제 해장 라면, 이 두 가지 새우 이 마른 새우에. 이현주 의원께서는 이런 거 안 끓여보셨죠?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시네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 그 남편분께서 외조를 잘하세요? 저희 남편은 이제 저를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많이 해주시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요구 사항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봤는데 대학 교수님인데 제가 방송할 때 방송할 때도 거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방송 격려하러 응원하러. 부인 방송하는 거 다 지켜보고 또 방송 디프리 할 때도 이렇게 참석해서 부인 모셔가는 그런 본인도 힘들 텐데. 그날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요리 같은 거 안 하세요 남편분이? 우리 남편은 이제 스파게티
스파게티 되게 잘 만드시고요. 전공이 무엇인데요? 전공은 생화학입니다. 생화학이신데 스파게티. 전 스파게티 만드신다 그래서 뭐 혹시 뭐 이태리어 학거나 뭐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할 때 유학생활 오래 해가지고요. 그래서 혼자서 뭘 잘 만들어 드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잘 이렇게 요리도 잘 해먹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옆에만 가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낳고 나니까 또 워킹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보는 것만 해도 힘들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요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됐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더니 딱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하여튼 입덧 핑계를 대긴 하는데 그다음부터 완전히 변했다.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어디 이 집 어떻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야, 그거 대단하시네. 그 방송, 물론 저는 방송을 한 14년을 MC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하는 방송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본다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가끔 그러겠죠. 가끔. 너무 잘 하시니까 이제 걱정이 안 돼서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뭐 걱정은 뭐 원래 저는 걱정을 끼쳐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예. 자제분은 저는 딸애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딸애는 지금 이제 대학생이 아니에요. 딸애는 지금 직장생활 5년 차입니다. 아이고 졸업하고서 비정규직 3년 하고 정규직 이제 2년. 노동문제 전문가라서 그것도 또 그런 식으로 차이라서 지금 5년 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뭐 대학을 제대로 못 마쳤어요. 공교롭게 저 선거 2번 하면서 대학 입학했다가 또 지아버지 선거 돈다고 또 학업이 중단되고 또 지난번 재선할 때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또 지아버지 어떻게 하든 3선 되는 거 보고 자기 공부 마치겠다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 중단해가지고 저희 지역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아유 대단한 아들이시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그걸 좀 말겨야 되는데 내가 무슨 정치가 또 소중하다고 3선이 또 중하다고 자식 그냥 또 지역 사무실에 와서 아니 또 거기서 배우는 건 있죠. 배우는 건 분명히 있는데 많이 배우죠. 정치학을 전공하시면 되겠네. 아니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 국회 뭐 사무실이든 지역 사무실에서 사실상 1년만 근무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자식 인생 교육 시킨다는 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배운다. 인생을 배우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7살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7살. 7살.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네. 뭐 유치원은 아직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신 교수님.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내년에 꼭 재선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둘째 아이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둘째 아이. 정부 시책이 적극. 아니 사실은 저도 둘째 갖고 싶은데요. 남편이 반대해요. 남편을 설득하세요. 너무 힘들대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놀아주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아빠 어디가 이런 장면이 연출이 많이 되거든요. 주말 같은 데는 특히.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하겠는데 둘이 있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저도 뭐 또 사실 양심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근데 아기랑 많이 같이 있을 시간을 갖고 싶으신데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는 이제 아이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가 많이 놀아줘야 되지만 같이 노는 그 시간이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솔직히 모든 이제 세상에 또 정치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 같은 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 이렇게 지역구
그래도 지역구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 저녁 때는 웬만하면 약속 안 잡습니다. 집에서 항상 아이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요. 또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같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 김 의원님은 뭐 노동운동 하시고 정치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가족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좀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죄스러운 이 가장이에요. 제가 오죽하면은 시민사회 노동운동하면서 자식 둘 낳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꼭 저 집사람이 이제 조산소에서 아기 낳고 이렇게 아기 안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때 제가 이제 또 집에 들어와서 아기 보고 또 그런 정도였으니까 애들 살상 둘 어떻게 키웠는지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새 애들이 큰 딸애가 이제 30살이 돼 있고 그 밑에 아들이 또 이제 27이 돼 있는데 딸애는 이제 언제든지 뭐 저는 시집을 좀 가라고 종용하고. 근데 요새 늦게 가요. 30 넘어서 가요. 네, 그럼요. 저는 35 그래, 뭐 요새 이렇게. 늦게 가요. 올 가을에 좀 제발 좀 가라. 아빠 저 결혼식장에 좀 팔짱 끼고 들어가자. 김 의원님 이번 주말에 좀 같이 시간 좀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30년 동안 가족들하고 여행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족들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이고. 한 3일, 2박 3일. 2박 3일이요? 예. 좀 가시는 기회 좀 더 한 일주일 가시지. 그런 저 지역 스케줄 사정 때문에 저는 그것도 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정적으로는 저 같은 부모는 더 이상 없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요. 김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대 김 의원님 세대가 사실은 좀 굉장히 그 아버지들이 바쁠 수밖에 없었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래서, 딸애하고 우리 아들하고 너들 웬만하고 짝만 찾아오면 아빠는 이제 바로 보내줄 거니까. 이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무리 바빠도 그 가족하고 시간을 조금씩 내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또 진짜 많이 내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힐링이 좀 되고 또 행복해야 또 지역구에서도 주민들하고 더 이렇게 좀 풍족한 이 정신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집안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김성태 의원께서 이제 쭉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 하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 그 뭐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 조금 좀 굉장히 부족했을 때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들은 다 그냥 시간 없이 그냥 돈만 벌었어요. 사실 우리 물론 그렇죠. 우리 장인어른보다 김성태 의원 한참 젊으시지만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렇게 보면 70년대 뭐 이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뭐 그죠. 네, 집에도 거의 가족이라는 안 거는 들어오시고. 원래는 그게 이제 이 아주 부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 교수님, 제가 예. 1983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에 몸을 실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지금 저 집사람을 사귀고 있을 때예요. 막상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 가진 게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한다고 또 저 시골에 부모님께 땅 팔아서 나 결혼 또 전세집 해달라 이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 가서 한 2년 안 되게 고생 꽤나 했죠.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거지만은 이 가족의 소중함. 이 중동은 술도 없죠. 그렇죠. 어떤 위락 공간이라는 것도 없죠. 오로지 일하는 시간 아니면은 좀 쉬는 시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당시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는 편지를 보통 한 20번을 읽어봐요. 다음 편지 올 때까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모료함과 또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늘 느끼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 마음이 제가 이제 비록
애들 둘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크는 것도 제대로 몰랐지만은 한 번도 제가 뭐 이 가정의 이 소중함을 잊어본 적은 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에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애정은 애국 생활 해보면 가장 좋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께서도 힐링이 이제 가족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그게 네, 이제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그 만일 말이에요. 자녀분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도 네. 엄마처럼 네. 정치하겠다 그러면 시키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직업이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정치 시작하기 전에 정치들이 하도 욕도 네,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기업에 있었는데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특별한 사명감이 좀 있고 아주 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거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이제 모르는 그렇습니다. 분들은 예. 이현주 의원 같은 상당히 엘리트잖아요. 예. 지금 뭐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당은 다르지만은 정말 여성이지만은 저 아담하고 그럼요.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파워가 나오냐. 예.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온실속에 예. 하초로 자란 같지만은 사실상 아버님 이렇게 사업 실패하고 그렇죠. 저 어머님 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참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금방 갔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주 의원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월요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